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자가 현장 속으로 가는 프레스코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태위태했지만 300명을 넘지 않았던 숫자가 오늘부터는 다시 300명을 넘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누적 인원이 무려 7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경찰과 이 방역 당국이 이 사랑제일교회 명단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는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방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앞에서는 이 명단을 확보하려는 방역 당국과 이것을 막으려는 신도들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유호정 기자가 나가 있는데 불러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네,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조금 전에 정강훈 목사가 입장문을 내놨는데 여기에 이 방역 당국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얘기가 좀 있어요. 명단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설명을 해보자면 이 뒤로 보이는 골목에서 이 100m 정도만 더 들어가면 바로 교회가 나오는데요. 지금 교회 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구부터 천막을 치고 저지선을 친 후에 방역 당국은 물론 외부인의 모든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근 골목에서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 교회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광훈 목사 역시 또 입장문을 냈는데 변호인단이 대신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나 협조 의사는 일절 담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비판만 늘어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8.15 집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들이 모인 날입니다. 그날은 종북 노예 정권, 포갑 정권, 무능 정권에 대항하여 국민 저항권이 집단적으로 행사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8.15 집회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개최한 단순 집회로 축소 왜곡하면서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 수용소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누구의 탓인지를 떠나서 일단 당장 교회 신도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사태가 걱정되진 않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치적인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을 테러 집단이라 비판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김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네, 여전히 북한 소행이다, 바이러스 테러다 이런 회개망측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방역당국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오전부터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 전망도 나왔지만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전히 다만 이 주변으로 많은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제 상황을 살펴보면 방역 당국은 어제 오전부터 이 교회를 찾아서 교인 명단 혹은 이 집회 참가자 명단 등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변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라면서 협조를 거부했고요. 이후에 오후 5시쯤 질병관리본부와 성북구청 그리고 경찰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이 이곳을 다시 찾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골목조차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3시간 가까이 대치를 하다가 저녁 8시쯤이 다 돼서야 일부 조사관들만 교회 앞까지 간신히 갈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오늘 오전 3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 30분까지 7시간 넘게 밤샘 대치가 이어졌지만 방역당국은 끝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 관계자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방역당국의 접근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당시에 대치했던 인원이 모두 빠졌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변으로 경찰 버스도 여러 대 주차된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1인 방송을 하는 등 여러 충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분들은 변호인 입회라든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 따위는 필요 없다. 이것은 이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경찰 행정력과 함께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강제 진입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오늘 오전 정부의 발표를 들어보면 방역당국 혹은 수사기관이 이곳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올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일단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영장 제시가 필요 없는 행정조사로 명단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협조를 받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코로나19 긴급회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신천지 때보다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앞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법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장 없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못 냅니다. 세방치 다 걷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아니, 이거 공영 도로예요. 방패 다 걷으세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교회도 방패 아니고, 걷으세요. 교회도 아니고 공용도로입니다. 이게 나라예요. 이게 공권력은 대통령이나 서울 시장이나 이런 인간 선거된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공의를 위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써야지. 뭐 자기들 소모품이야 이 공권력에?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했어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로부터 자가격리 2주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이게 미친 아닙니까? 네,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하루속히 확보하는 것이 이 코로나19를 조금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은미 기자, 어제 상황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사랑제일교회의 이 경찰력과 그다음에 이 방역당국이 들어가서 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언제쯤부터 이 대치가 시작이 된 거죠? 어제 오후 5시경에 예. 이제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오후 5시경에 아까 저희 유호정 기자가 서 있었던 그 지점 있죠. 그게 교회 앞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꽤 떨어져 있는 교회로 진입하는 골목 입구입니다. 한 100m 정도 예, 그렇죠. 떨어졌죠. 그 예. 골목 입구 자체에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저지선을 쳐놓고 기자들은 물론이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게 지금 며칠째거든요. 저기는 교회 땅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저렇게 선을 쳐놓고 어제 저 선 안으로 예. 경찰이나 방역당국도 진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 몇 시까지 지나갔냐면요. 오후 8시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아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고요. 예. 그렇게 밤사이에 사람들이 더 모이고 소란은 더 커지면서 새벽 3시 반까지 방역당국에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3시 반 정도에 새벽 3시 반에 경찰과 방역당국이 철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예. 일단 현지에 인력을 조금은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방역당국 인력이 어쨌든 명단을 확보해야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전수검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도 피해 다니잖아요, 전화기도 꺼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확보하려고 지금도 일부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기하는 인원이 이제 진입하라는 같이 진입하자라는 어떤 이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 심정은 어떨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그런 토로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왜 경찰이 머뭇거리지? 왜 행정당국이, 방역당국이 머뭇거리지? 이렇게 좀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유호정 기자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행정당국과 방역당국이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도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막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방역 실태를 오늘 점검을 했거든요. 서울시에 직접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달라고 대통령이 직접 서울시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오늘은 뭔가 이 방역 당국에서 조금 더 어제보다는 조금 선제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모습 한번 직접 보시죠. 정말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그 서울시장의 그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권한 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기는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지역을 돌면서 주재 회의도 주재하고 격려를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서울시까지 방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측의 조직적인 방해 또 대치로 인해서 이 교회 명단,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유호정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 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라. 그리고 변호인이 입회해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게 누군가를 잡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른바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집행이 되는 공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건 행정 조치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까 좀 전에 강현재 변호사가 현직 변호사거든요. 현직 변호사가 영장이 없다, 불법 조사다라고 버젓이 이야기하는 걸 경찰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 저게 불법이구나라고 이제 오해하실 만한 분도 있으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금 방역 당국에서 하려고 하는 건 행정법, 감염병 관리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도 명단을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시에 전달을 했는데 그게 9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상당수가 지금 엉터리인 게 많이 드러났잖아요. 저희가 이제 몇 번 보도를 해드렸듯이 무슨 뭐 근처에도 안 갔던 뭐 학생들 명단까지 들어있을 정도로 그런 엉터리인 게 좀 드러나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버젓이 뭐 조합원이라든지 외부에 뭔가 얘기할 때 신도가 4,000명이라는 이야기를 버젓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900명의 명단만이 전부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4,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000에서 3,000명은 있을 거라고 지금 방역당국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야 이게 더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저걸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오늘도 만약에 저 상황이 이어진다면 협조를 방해한 사람들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협조적인 태도를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수는 2~3천 명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탈퇴한 신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옛날 신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명단까지 합치면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고작 900명의 신도만 제출하고선 자신들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지금 교회 측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종교 집단에 경찰력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됩니다. 뭐 과거 조계종도 그렇고요, 조계사도 그렇고 명동성당도 그렇고 공권력이 진입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저했던 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경우와 지금의 이 사랑제일교회 공권력이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이슈 같으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우려도 하고 또 조심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예.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요, 정치를 알지 못합니다. 종교도 알지 못하고. 네, 종교도 예.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교회 신도들과 그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첫째 피해가 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이 신도들에 대한 명단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신도들과 이 가족들, 예. 이 전파되는 걸 지금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어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로 해서 사망자도 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신천지 이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협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신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가장 예. 먼저 신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바로 그런 조치인데 지금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저기 장안동에 있는 저 주변에 있는 동네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하루 지금 굉장히 공포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예. 특히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검사도 받지 않고 만약에 이게 확산될 경우에 주변 주민들한테 가장 먼저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사법 절차 어떤 따지기 이전에 국민의 건강 그리고 더 어떤 좁게는 바로 신도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그 상황이기 신도의 때문에 가족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신도들 때문에 사실 그동안 목회 활동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씀도 있죠. 자,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신도들을 가장 위한다고 한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신도들한테 빨리 협조를 하고 예. 조사받도록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저걸 저렇게 막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확진자가 벌써 300명이 넘어갔습니다. 벌써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중에 확진자가 700명이 넘어갔어요. 예.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입니다. 700명이 만약에 하루에 2명 이상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루에 수천 명이 넘어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다 있는 거거든요. 저는 빨리 좀 조사를 받았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빨리 하루빨리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 전국 확산을 막는 가장 지름길인데 교회 측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입장문을 내놨는데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부터 있었던 우리 교인 명부를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그 가져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500명 가까이가 통화가 안 된 거예요. 그 통화가 왜 안 됐냐? 10년치 달라고 하니까 10년치를 다 줬더니 그 10년 사이에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간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정세균과 이 행정당국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보수 우파 이 유튜브 언론에서 다행히도 소상히 진실을 많이 이제 방송을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절대로 문재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신도들을 향해서 또 특정 세력들을 향해서 저렇게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좀 힘이 남아도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 얘기가 뭐 다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과거 명단 속에는 이제 과거 이미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거나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도들이 전화기를 꺼놓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GPS를 차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지금 말했습니다마는 저 말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10년치 교인 명부를 줬어요. 근데 500명이에요. 지금도 4,000명 가까이 신도가 있다고 하는 교회에서 10년치를 줬는데 500명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면서 뭐 속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광훈 목사는 병원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메시지를 자꾸 주는데 그 메시지를 파고 들어가면 보건소 믿지 마라, 정부 믿지 말아예요. 병원 믿지 말아요. 예. 보건소 믿지 말고 정부 믿지 말고 그냥 내가 한 말 들어라. 그러니까 실제로 정광훈 목사가 입원한 첫날에 크리스찬 투데이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모범을, 시범을 보여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매뉴얼입니까? 저게 방역의 매뉴얼이에요. 근데 저 매뉴얼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움직이고 예. 있는 거예요.
연락을 꺼버리고 잠적해버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전화를 받거나 검사를 받으러 가면 감옥에 구속된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 무조건 이 얘기를 하고 양성평등 있거든요. 나온다. 예. 구속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정말 한편으로 화가 나고요. 한편으로 슬픈 게 앞서 김영환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슬픈 건 저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건강권을 지켜줘야 될 국민이잖아요. 근데 저러다가 정말 큰일 당하면 어떡하시려고 하는지 정말 예. 화가 나고 슬픕니다. 그 기사 댓글들을 보니까 저분들 그냥 교회에다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그럴 수는 없죠, 또. 그렇게 정말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감정적으로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가 지켜줘야 될 국민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각 차이가 엄연히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분들은 설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득의 단계를 넘어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상한 얘기들,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태일 기자, 정광훈 목사가 오늘도 이 바이러스 테러다, 뭐 북한의 소행이다, 북한에 노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이제 정광훈 목사의 음성이 예.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성명서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예. 발표한 거거든요. 지금 들으신 거는 이제 그 아랫부분이고 그 윗부분으로 올라가 보면 예. 많은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도 재차 현재 상황은 외부 바이러스 테러 등이 테러 때문이다라면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같이 먼저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끼쳐드림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테러가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자고 주사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심정적으로 불순분자들의 이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설득력이나 실력으로서는 광화문 광장에 단 100명도 제가 모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도한 바도 없고 또 그럴 힘도 없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이 일전에 5명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이 상황이 흘러가는 거를 보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공산주의자, 북한의 소행이다, 뭐 테러다 이런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썰미 좋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정광훈 목소가 평소의 목소리와는 좀 다르다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기침도 콜록콜록하고요. 이 목 위에 이제 가래가 끓는지 컥컥 하는 소리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또랑또랑했던 목소리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은 멀쩡하다. 집에서 약 먹고 푹 쉬면 되는데 나를 왜 이렇게 감금시키냐 이런 주장을 과거에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게 지금 목소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차명진 전 의원도 본인이 지금 SNS 통해서 이제 본인이 나는 왜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가두냐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 SNS 보면 열이 지금 38도가 올랐다. 차명진 의원도. 그리고 지금 자고 나니까 뭐 이불이 전부 다 땀으로 다 젖었다라든지 굉장히 통증이 지금 심하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매일 올리고 있어요. 오늘 또 좀 전에도 지금 열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 거든요. 그게 원래 일반적 증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근육통과 열나고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이 증상 자체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나이가 65이기 때문에 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오려원 쪽에다가 입원 조치가 돼 있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생활 격리가 돼 있는데 이 사실은 코로나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다 증상이 없는 처럼 하다가 실제로 그다음에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급격히 악화되고 낫고 난 뒤에도 굉장히 후유증이 크다는 게 지금 경험해 본 분들의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테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일부 주장들이 지금 이게 전파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지금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금 광화문에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뭐 거기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뭐 본인이 100명밖에 못 모은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서 이런 메시지라는 게 실제 신도들한테
정말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예. 신도들한테 빨리 조사받고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도들이 치료도 받지 않고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정광훈 씨, 정광훈 목사, 또 차명진 전 의원, 주옥순 씨 모두 지금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증상을 똑같이 겪기를 원하는 것인지 좀 설득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앞서 교회 대치 상황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죠. 지금 그 교회 안에는 얼마나 남아 있는 겁니까? 사람이 실제로 몇 명이나 예.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당국이 지난 12일에 확진자가 처음 나오고 나서 교회 폐쇄 조치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신도들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건데요. 얼마 전에 그 신천지 사태 때 가평에 있는 그 연수원에서 폐쇄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만희 총회장이 머물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다느니 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내려가서 행정 조치 막 예. 딱지 붙이고 했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명백하게 불법이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신도들이 여전히 그 주변은 물론이고 심지어 안에서 예. 숙식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이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곳이 이곳 일대가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원래 철거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철거 예. 대상이라서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신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 철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몸으로 철거를 막는 그래서 예. 심지어는 이 명도 집행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막 그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예.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상황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명백하게 법을 어기는 시설 폐쇄되는 곳에 예.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방역 당국이 조금 더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철거 대상인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철거 이주 비용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법원에서 명령까지 떨어졌는데도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저렇게 있으면서 방역당국의 방역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으로 이들이 숙식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얘기 좀 듣겠습니다. 5일 정도 계시다. 5일 동안 숙식을 그 교회 강당에서. 하셨으니까, 예. 뭐 이렇게 경상도라든가 이게 뭐 충청도 이렇게 멀리서 전라도나 이런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 그랬었어요. 엄청 많이 오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늦으면은 뭐 그렇게 또 거기서 이제 철야 기도라든가 뭐 금식 기도 이런 거 이제 어르신들 권사님들하니까 그런 기도들도 거기서 하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밤늦게까지 기도들 하시고 그러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그렇게 사람들 모이는데 자꾸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께서 여기는 예배 보러 갈 적에도 체온 다 체크하고 다 알아서들 잘 한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근데 그게 믿겨지냐고 그게. 밥 먹을 때 그게 되냐고 그게. 그렇죠. 다들 모여서 다 듣고 그러지. 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에 있지만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뭐 부산 등지 각지에서 신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좀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분들의 전국적인 교회의 총 본산도 아니고 그렇죠? 네. 지역 교회에 불과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 집단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치적인 본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구의 그쵸, 일부에서는 뭐 사랑제일교회가 이제 메가처치화로 되고 있다, 예. 대형 교회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오전에 이제 손봉호 원로 기독교인으로서 교계에 이제 존경을 받는 손봉호 교수 같은 경우에 여긴 정치 집단이지 기독교 집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뭐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상도에서 올라오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손봉호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바꾸자거든요. 아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선동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정치 집단이죠. 그리고 그 극우적인 정치 성향이 맞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지금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인터뷰에서 자기가 얘기를 할 때 나는 100명도 못 모을 사람입니다 했죠. 근데 제가 8월 9일 날 정광훈 목사가 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앞에서 한 사람당 100명씩 데려와
데려오지 못하면 너는 사회적인 패배자야 예. 라고 하는 오디오 영상 파일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는 100명도 못 모은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게 하나하나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광훈 목사의 와 함께 생활한 시간이 길어진 분들은 예. 저것이 정치적인 박해고 그리고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예.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참 바꿀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자, 외면적으로는 종교 단체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극우적인 정치적 색깔로 짙어진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신도들의 경우에도 정광훈 목사나 이런 교회 지도부 말고 일반 신도들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교가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갖는 거야 뭐 예.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8.15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정부가 이 상황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 반대, 박해 이런 것과 또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걸 좀 오해를 피하도록 접근해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종교적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 독자적으로 이제 지금 뭐 목사들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뭐 안수도 주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신도가 또 몰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10기지구 재개발 지역인데 사실은 이제 이 그 서울시에서는 한 89억 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거되면 본인들 한 580억 정도 달라고 그래요. 일단 너무 형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아예 숙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빠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정광훈 목사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정부는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문제를 또 한 번 더 정책을 접근하려다 보니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또 이들에 대해서 뭐 테러 집단이다. 또 정광훈법을 만들어야 돼서 방역을 위반하면은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너무 그런 것이 국가주의적인 또 이게 뭐랄까요? 파쇼라고 얘기는 너무 강한가요? 아니 근데 행정명령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부겸 의원 그러니까 후보의 의견에 뭐 100% 동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바이러스 테러라는 거 외부에 의한 바이러스 테러라는 거 바이러스 테러가 뭡니까?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계속 전파시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금 사랑교회 그리고 8.15 집회 관계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비난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더라도 실제로 그리고 국가가 아까 강현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 변호사인데 법을 왜 저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 필요 없습니다. 행정명령 집행해도 정당하고 적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을 테러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또 오늘 한마디를 했어요. 그에게 말이 나왔으니까 좀 듣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끼쳐드림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김부겸 후보에게 측은함과 더불어 비애를 느낍니다. 그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길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자 그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사회를 우리는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김부겸 씨가 바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런 논란도 좀 있고 정광훈 목사와 신도를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좋겠는데 신도들의 행위도 정광훈 목사 못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신도들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부 사례를 보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우리는 선, 이 정부는 우리가 싸워야 할 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말고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이제 단체 대화방에 보면 한 교인이 보건소 직원하고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그 녹취록을 좀 들어봤더니
보건소 직원이 이 교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M1 사람 검사밖에 해놓고서 확진자로 지금 둔갑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화를 내요. 그러자 이제 직원이 재차 검사 안 받으면 선생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갑니다. 검사 안 받으면 나라에서 치료비도 안 대줍니다. 그러면서 재차 간곡하게 검사 받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자꾸 협박하지 말아라. 지금 국가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 보건소는 못 믿으니까 나는 일반 병원에서 검사 받았다. 그리고 나 돈 많으니까 국가에서 치료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더니 이제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좀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대응 매뉴얼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방역당국을 상대로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이겼다 이런 표현들을 쓸까? 정광훈 목사나 또 일부 극우적인 정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정광훈 목사는 자신들이 신도 100명도 모으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들에게는 정광훈 목사나 정치 유튜버들의 얘기는 거의 절대적인 신처럼 믿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교회 교인들이나 여기 관련돼서 여기 교회 드나드시는 이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보면은요. 공유해서 보시는 영상들이 있어요. 언론 조작이고 8.15 그 집회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도 일부러 한 거고 거의 세뇌당하듯이 돼 있으니까 그 검진을 받으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검진을 받으셨던 분들도 아마 내가 양성 판정이나 이송된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를 탄압하거나 허위로다가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 거의 아마 그런 생각 가지시니까 도망가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양성 판정 나왔다 그래서 이송차가 이제 뭐 오게 되면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연락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시는 거겠죠. 그렇죠. 거의 이제 어머니 같은 분 연세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정광훈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거의 진짜 시적화된 존재예요. 진짜 북한에 가 있으면 정광훈 목사 아마 저 김정은 물러나게 할 사람이던데 보니까. 들으셨죠? 정광훈 목사는 공산주의자 주사파 이렇게 경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확진자의 아들이 하시는 얘기는 자기의 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정광훈 목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거의 김정은 같은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뇌, 신격화, 김정은 이런 얘기는 정광훈 목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 등등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 우리 사회에서 양극단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를 뭐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듣고 그렇게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론의 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떤 면에서 보면 CCTV를 가리고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어쩌면 양극단에 있는 세력 같은 경우는 그 끊임없이 자기들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제 확대 재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아주 종교적인 믿음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렇게 이제 어떤 그 일반 언론이나 이런 걸 믿지를 않고 끊임없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만 계속 믿으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또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점점 우리 사회가 중간지대, 저희 뭐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만은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극단 세력만 믿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떤 사회적으로 큰 어떤 위험이 꼈을 때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세력이 어떤 또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 조금의 어떤 이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의 탓일까?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분석해 보죠.